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이건 좀 너무 과하고, 이렇게 당기면 사실 유지도 안 되지만 얼굴이 너무 이상해져요. 이렇게 이런 얼굴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실 리프팅 이것만 보고 끝내자입니다. 이제 실 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해보고 효과 봐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을 드리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섭다, 망설이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실 리프팅의 원리라든지 효과, 부작용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실 리프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실 리프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 리프팅의 종류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은 되게 다양해요. 모노실, 코그실, 회오리실, 캐번실 종류가 되게 많고, 실 리프팅을 만드는 회사도 되게 다양해요. 민트실, 실루엣 소프트, 앵코그, 울트라, 더마스프링 되게 많고, 검색해보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정보는 구독자분들이 꼭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보통은 실 브랜드를 만드는 실 회사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실을 사실 찾게 만드는 거고, 그게 꼭 어떤 효과를 보장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디 배가 아파서 맹장 수술을 하러 갔는데, 맹장 수술은 이 제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보통은 내가 다니는 그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자기가 다 골라놓은,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걸 쓰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돌기가 있는 코그실을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해주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심술보, 여기가 이렇게 처지신 분들, 아니면 마리오네트 라인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분들, 입 주변에 지방이 이렇게 있어서 이 지방을 조금 재배치하려고 할 때, 아니면 이제 옆볼은 이렇게 꺼졌는데 광대는 튀어나오고 턱은 또 이렇게 처지고 이래서 땅콩형이라고 하죠. 얼굴이 울퉁불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얼굴형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많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이나 형태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레이저 리프팅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실 리프팅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울세라 같은 걸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또 이제 실 리프팅의 효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 리프팅은 이렇게 당겨 올려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로 걸어주는 부위가 보통은 이런 광대 주변, 관자 주변, 아니면 턱 라인 주변 이런 데인데,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살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커요. 이렇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이건 좀 너무 과하고, 이렇게 당기면 사실 유지도 안 되지만 얼굴이 너무 이상해져요. 이런 얼굴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막이랑 지방 사이사이에 조직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좀 잡아준다.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있는 지방층을 살짝 재배치해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사실 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피부과 영역에서 사실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때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철도같이 단단한 기를 피부 밑에 이렇게 깊숙한 데다 깔아 놓는다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철기를 밑에 여러 줄 깔아서 흘러내리는 거, 처지는 거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우리 얼굴에 이렇게 지방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진 구획의 경계 같은 데는 인대 같은 이제 구조물들이 막을 형성해가지고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어떤 특정한 부위에는 지방이 빠지고, 또 어떤 데는 좀 지방이 좀 쌓이고, 이런 인대나 경막 같은 게 좀 느슨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불균일하게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화의 얼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늘어져 있는 인대나 지방의 구획이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를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길 같은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놓는다. 약간 인대 대신에 지방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하는, 얼굴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라인을 깔아준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죠.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처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고, 잡아줘야 될 지방층이나 인대나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적당한 데에 여러 개의 실을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렇게 걸어서 철기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필요한 실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돌기실로 하는 리프팅 말고도 뭐 모노실이나 캐번실처럼 볼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짧고 얇은 실을 막 여러 개 넣어가지고 피부 안에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또 볼륨이 막 차오르는 효과를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짧은 실을 막 100개, 200개 여러 개 넣기도 하고, 캐번실처럼 이제 코일 모양으로 돌돌돌돌 말려있는 용수철 같이 생긴 그런 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그 안에서 실이 자연스럽게 부풀면서 그 안에 콜라겐을 이렇게 채워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은 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도 하죠. 이런 볼륨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시술이 피부과 영역에서 필러가 있는데요. 이제 필러 대비 실의 장점은 일단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볼륨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필러만큼의 볼륨 효과를 내려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또 필러는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을 딱딱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술하는 입장에서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여기다가 더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그만 넣어야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사실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느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원하는 부위에 얼마만큼 개선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려워요. 또 마음에 안 들면 필러는 그냥 녹여버리면 되는데, 실은 좀 그런 게 어렵다는 게 좀 단점이죠. 돌기실로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라인을 잡아주는 데에는 실을 대체할 게 없는데, 이제 볼륨은 뭐 필러라는 뭐 강력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뭐 꼭 실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피부과 전문의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녹는 건지 뭐 이런 경과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은 들어가서 천천히 녹아서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유착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보통은 한 1년 정도면 효과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리프팅 주기를 막 따로 정할 필요는 없고, 효과가 떨어질 때쯤에서 필요하면 시술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죠. 또 궁금할 만한 거는 역시 이제 얼마나 아플까, 막 이렇게 긴 실을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실 리프팅을 할 때 주사로 다 마취를 하고 전체적으로 깔아놓고 시술을 해요. 마취 주사약이 들어갈 때는 좀 아프지만 시술할 때는 막상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술 끝나고 나면 또 막 아픈 거 아닌가, 마취가 풀리면 막 아픈 거 아닌가,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실 텐데, 여기 이렇게 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거나 막 밥을 먹으면서 많이 씹거나 할 때는 돌 주변에 있는 실 때문에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드득하면서 막 기분 나쁜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유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한 2주, 3주 정도까지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궁금하실 거는 이제 부작용일 텐데요. 뭐 가장 흔한 부작용은 딤플이라 그래서, 실이 너무 표면에 이렇게 있는 피부를 살짝 물게 되면 약간 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패여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풀어주는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 대부분은 좋아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실이 녹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멍들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픔, 통증, 이런 거는, 이런 가벼운 부작용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실 리프팅에 대해서 뭐 원리, 효과, 뭐 종류, 부작용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실은 한번 넣으면 사실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층에,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위치에, 또 적절한 양을 한 번에 잘 디자인해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실 리프팅을 대신할 만한,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술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실 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